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폭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서 이 청년 실업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네. 정말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청년 실업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통계청의 고용통계를 보면요.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무려 23%에 달한다고 합니다. 청년 4명, 5명 중에 1명은 실업 상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일자리 카페라는 것을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도내에 거주하거나 혹은 도내에 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취업 컨설팅, 멘토링, 특강 등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이와 참여를 해서 나만의 취업 무기를 만들어 보는 것 한번 좋을 것 같네요. 주변에 이색 카페들이 많잖아요. 애견 네. 카페도 있고 어떻게 수면 카페도 있는데 맞아요. 경기도에는 일자리 카페가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차도 한 잔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의정도폭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주인공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과천시 중앙동, 벼량동, 과천동, 가련동, 부림동, 문원동의 배수문 의원. 제8구대 경기도 의원을 역임하고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현재 제10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장으로 선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나눠 분권 성장과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하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과천 출신의 배수문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은 다른 의원님들이 좀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 배수민 의원님은 경기도 의원님들 중에 네. 가장 오라운 미소를 갖고 아유, 계신 감사합니다. 따뜻한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드리면서 네.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의원님을 의원님이라고 호칭을 부르잖아요.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되게 다양한 호칭들을 가지고 계세요. 이 노인복지관 총괄부장, 예. 학교 운영위원장, 예. 장애인 합창단 지휘까지도 지휘죠. 예. 하셨습니다. 와, 정말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예. 정치에 처음 어떻게 뛰어들게 되신 건지 궁금하네요. 네. 정치에 처음 뛰어든 때, 9년 전이네 벌써. 네. 사회복지 현장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하고 있었고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정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의 처우라든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들이 네. 정책에 반영되는 게 네. 현장에 있는 목소리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틀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보다는 현장의 경험이 있는 나 같은 사회복지사들이 네. 사회복지 경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훨씬 더 사회복지 현장이 현장에 맞는 정책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제가 사회복지사 하면서 경기도 노인복지관협회 사무국장을 한 4년간 했어요, 사실은.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정책 중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좀 바뀌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었고 그러면서 도연이 되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준비하던 과정에서 2010년도 선거에서 과천 시민들께서 뽑아주셔가지고 네네. 도연으로 활동하게 됐고요. 그 전에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과천 중학교 그다음에 지금은 과천 여고 운영위원인데 과천 중학교 운영위원장도 한 4, 5년 했던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 합창단도 네. 사회복지사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장애인들 과천시 장애인 합창단을 처음 만들 때 네.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만들기도 했는데 단장님으로 그분과 같이 해가지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할 줄 알아서 합창단 초대 지휘자입니다. 제가 한 4년 하다가 초대 지휘자. 그래서 이제 이 선거 나오면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은 전공하신 분이 지휘를 하고 있고 네. 저는 초기 틀만 잡아주고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얘기 들어보니까는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좀 그때 지휘자님들 뒷머리 해가지고
빠마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기도 했어요, 사실은. 이 사진 자료 나가면 좋은데 너무 안 어울리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울렸다는 소리 많이 들었나요? 괜찮았던 걸로 저는. 그렇습니까? 네. 저는 모르겠는데 남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어울리셨을 것 같아요. 예술적인 면모도 있으셔서. 근데 참 이 행보가 네네. 외모만큼이나 굉장히 따뜻한 따뜻하죠. 행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지휘자 좋아하시니까 네, 정치인으로서 참 어울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합창이라는 게 그래요. 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울여야 되고 그렇죠. 또 화음을 맞춰야 되고. 네, 저도 도움이 좀 돼요. 네, 그러다 정말. 보니까 네.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을 만드는 틀을 만들어 놓고 인도하는 건 제 몫이지만 그렇죠. 없이, 그러니까 합창 단원 없이 제 목표만 갈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건데 정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와, 네. 예, 시민들에게 맞는, 도민들에게 맞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해야지 목표를 갖다 놓고 이걸 시민별로 맞춰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합창과 정치가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 네, 저- 제가 네. 한번 알아봤네요. 이렇게 많은 호칭들이 사실 뭐 화려해 보이지만 네. 그렇게 한 길을 쭉 이렇게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부터 예. 쭉 오신 맞아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안양권에서는 또 유일한 삼선 또 의원이시거든요. 그래요? 안양권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만큼 지휘를 잘하시고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네. 유일한 삼선. 감회가 새로우신가? 아유, 다른 의원님들은 없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자, 제가 8대 9대 도의원을 거치면서 입법정책위원장님, 기획재정위원회, 예. 기획위원장님, 굵직굵직한 업무를 많이 맡으셨어요. 예. 그동안에 가장 참 보람됐던 일 또는 아쉬웠던 일 예.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한번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입법정책위원장을 할 때는 네네.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네. 의원들 개인기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국회에 입법처가 있거든요. 네. 네. 입법처 있고 네. 그다음에 법사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준하는 것들을 경기도 외에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사실 발단이에요. 네네. 그래서 입법정책위원회 그래서 과 단위에 네. 입법정책위원회를 좀 만들고 입법정책위원회에 위원들, 그러니까 교수님들, 도의원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이걸 제대로 운영해 보자. 아직은 국회 법제처처럼 되지는 않고요. 네. 아직은 뭐 좀 약합니다만은 그래도 거기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면 법적 검토를 다 거쳐요. 그쪽 이제 박사님들 아마 네. 법 쪽에 박사님들 몇 분 뽑으셔서 직원으로 지금 오셔서 직원으로요? 예, 일하시고 계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국회 법사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걸러주고 이 조례가 위법한 건 없는지 또 이 조례로서 갖춰야 될 게 뭐가 부족한지를 네네. 전문위원실별로 다 하긴 하지만 거기서 일괄적으로 일정 부분 하게끔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입법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만들어서 의원들이 하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인 조례 제정의 건에 있어서 네. 보다 더 정책적인 힘을 실어주려고 만들었던 게 입법정책위원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 발의해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2012년에. 오늘도 이제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토론회를 하고 거기 네네네. 이제 가서 인사드리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2012년 전에 더 열악했고요. 공무원들에 비하면 한 60% 수준밖에 급여가 안 됐는데 그걸 만들므로 인해서 경기도 각 시군마다 좀 틀린 급여 체계를 일정 부분 네네. 상향 조정해가지고 급여 체계를 좀 맞춘 거 있고요. 지금은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놔서 그런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목소리가 크던데요. 아직도 이제 목소리 큰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혜택을 받으시는 네. 조건이 되는 쪽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조금 나아졌는데 그 안으로 못 들어가신 분들이 또 있어요. 아직- 일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네. 법적이나 조례적으로 이게 사회복지 일이냐라는 퀘스천 네네. 마크에 있어서 아니다라고 판정나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닌 건 아닌데 조례가 없으니까 네네. 그렇게 지원해줄 근거가 없어서 못 해주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 토론회를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그거에 이제 첫 발을 뛰겠는데 그게 아마 시도 단위에서는 최초로 제정된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조례였거든요. 그렇군요. 그거가 됐었고 그다음에 기획재정위원장을 하면서는 경기도에 2030 계획을 잡을 때 경기연구원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경기도 미래를 같이 좀 고민했고 설계를 했었고 그 중에 하나 더는 제가 인구정책위원회를 만들자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구 변화가 되게 많은데 지금 네. 갑자기 얘기가 안 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2.1명이 나야 그 국가가 계속해서 유지가 지속 되는데요. 유지가 되는데 네. 우리나라 지금
1.0까지 떨어진 거 아세요? 네, 예, 죄송합니다. 과천은 네, 제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0.93까지 떨어졌고, 야, 결혼 안 하셨죠? 제가 죄송하네요, 갑자기. 네, 그것처럼 그래서 네. 인구 변화가 이렇게 많고 아이들이 안 태어나는 데 있어서 경기도는 어떻게 정책을 가져가는지 그리고 경기도 정책 중에 인구와 관련된 변수들을 네네. 조정해서 정책을 결정했는지를 전체적으로 실국장님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게끔 만든 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활동하면서 아, 그래도 같이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고 그건 필요하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 지금 네. 대표적으로 딱 3가지만 얘기하셨는데 다 네. 그 위원회별로. 예. 근데 진짜 굵직한 거를 이렇게 제안하시고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네요. 네, 맞아요. 대단하시죠? 아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분발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잖아요. 예, 이것도 예. 만들어 주셔서 활동을 하는데 그 동안에 중앙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예. 입법권, 뭐 재정권, 행정권, 조직권 이런 것들을 다 뭐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앙 예. 집권적이니까 그렇죠. 뭐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방 정부에 대한 간섭과 통제 수단으로 뭐 활용되고 있다. 예. 좀 뭐 심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중앙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하급 기관처럼 예, 그런 거는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예. 네. 네. 사실은 명칭부터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 수준으로 된 거예요. 20여 년 전에. 경기도가 단체면 너무 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 지방 정부라는 호칭이 맞다고 보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연방 정부라고 하죠. 네. 그 밑에 이제 주가 있고요. 스테이트 주가 있고요. 그 밑에 카운티가 있어요. LA시가 있지만 네. LA 카운티라고 해가지고 LA 근방에 있는 시까지 연결을 해서 카운티가 있고 그다음에 시가 있어요. 그래서 한 4단계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시에 맞는 그러니까 거기 워낙 넓기도 하지만 각 시마다 처한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편에 맞게 만드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인구가 채 2천만 전후일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헌법이. 그리고 네. 이제 그때 지방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갔었는데 지금 인구가 이제 5천만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큰 사이즈. 경제 규모는 뭐 말도 못하게 했고 한 20, 30배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는 걸로 지방도 정부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걸 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만든 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경기도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특별위원회는 회기가 딱 1년이거든요. 네네. 1년 내에 뭔가 좀 나와야 이제 돼요. 헌법도 좀 개정이 되고 네네. 지방자치법도 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네. 소개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게 안 되면 연장을 해서라도 조금 더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지금은 뭐 회의가 한 번, 두 번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아직은 뭐 짜져 있는 건 없네요. 회의를 지금 아직 거쳐야 되니까. 지금 그때 이제 선출되셨던 부위원장님하고 이제 간단히 얘기가 된 걸로는 네네. 자체 연구,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돼 있는 국가들 것도 연구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이게 연구된 게 좀 있거든요. 네네. 네. 예, 뭐 김순훈 교수님이나 몇몇 교수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런 걸 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지금도 네. 만들어진 안들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 지방자치에 맞는 건지 네네. 도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하는 연구 분야가 있고 이걸 대로 활동하는 분야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근데 도민들이 지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도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우리만 지방 분권하자 그러면 예.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그렇죠. 또 홍보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는 도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다고 말은 하지만 도민에게서 지지를 해주셔야 한 발자국이라도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앙에서도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예, 예. 지방 정부를 예, 더욱더 이렇게 승격을 해야 된다, 예, 그렇죠.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뭐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 그렇죠. 이런 얘기 예, 많이 하시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뭐 특별위원회도 탄력을 받아서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예, 되겠죠. 헌법에 일단 지방이 네네. 지방 분권이 명시가 지금 되게끔 되게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헌법 개정이 협의를 보는 상황이 지금 잘 안 네, 돼서 네. 원래 네. 선거 때 같이 하기로 돼 있다가 네. 지금 문제가 있어서 넘어갔잖아요. 또 예산 심의하고 계셔서 네, 국회에서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적어도 내년 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다라는 관측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또 지방자치법이 원래 있어요. 네. 이 안에 들어가면 충분히 지방 분권은 실현되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방경찰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예, 보니까 뭐 점점 차근차근 될 것 같아요. 지방경찰제도 얘기하셨죠. 네. 그래서 한 30%는 일단 지방경찰로 이렇게 전환하겠다까지 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이 지방 정부가 독립성을 가지고 예. 어떤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행을 하려면 재정이라는 것이 사실 뒷받침이 그렇죠.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대다수 지방 정부 지금 재정 자립도가 50% 이하로 열악하다고 예, 그것도 들었거든요. 있고 이제 그걸 보존해 주는 걸로 돈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가장 근본 원인은 세입이라고 하죠. 흔히 네. 네. 세금을 매길 때 지방세로 매기는 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돈의 성격 자체가 네. 지방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돼야 되는데 이제 다 중앙정부로 들어갔다 내려올 수 있는 세입이 되니까 내려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거꾸로 돼 있어요. 지방이 90%의 예산을 네. 징수하고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거의 100%를 징수하죠. 그래서 받은 거를 연방 정부에 일부 보내요. 거꾸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역사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러긴 해요. 유럽도 이제 영주들이 네, 네. 이렇게 갖고 있던 그런 게 쭉 연결해 오다가 그게 연합해가지고 국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영주가 갖고 있던 주 단위가 훨씬 더 센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고 그렇죠. 중앙정부가 있고 네네. 이게 쪼개다 보니까 이제 행정이 거꾸로 이제 된 거죠. 서양에 네네. 비하면. 네. 그래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처럼 경제가 커지고 그다음에 예산 규모도 커졌고 그다음에 인구도 커진 이 상황에서는 지방 분권이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재정도 지방으로 경기도로 그냥 아예 세입이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김부겸 장관님께서 경기도에 방문하셔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8대2 수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이 8, 지방이 2 정도 돼요. 쓰는 비용도 네. 그렇고 중앙에서 내려준 비용을 다 합쳐도. 네. 그래서 그거를 적어도 7대 3까지 네. 본인이 임기 중에는 만들어 보시려고 노력하겠다. 근데 이게 네.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적어도 7대 3. 문재인 7대 3? 정부는 6대 4까지 약속하셨어요. 네, 중앙이 네. 지방이 4 정도까지 약속했는데 일본이 지금 6대 4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적어도 6대 4 정도는 가야지 그래도 경기도만에 그러니까 경기도란 뜻은 딴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그렇죠. 예산을 쓰고 싶다라는 의미가 좀 네. 강하거든요. 어떤 경기도? 문제가 있냐면 네. 저 전라남도나 경상북도나 경기도나 같은 걸로 보고 중앙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면 인구 비례해서 같은 돈이 내려가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밑에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노인들이 네, 되게 네, 많아요. 노인 보통 35% 이러거든요. 거기 내려가는 정책의 돈이나 여기는 노인들이 12%밖에 안 되는 경기도에 내려오는 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율을 치면 인구 네. 비율만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돈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 맞게 경기도도 31개 시군에 맞는 돈을 시군에 맞게 쓰게끔 만들어주면 훨씬 더 체감하는 도민들이 체감하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서비스가 훨씬 더 낫네. 네, 왜냐하면 네. 내 품에 와닿는 정책을 더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많은 돈들이 그죠? 네. 중앙에서 우리 국민은 다 이럴 거라고 내려주는 것보다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확실히 이게 지방 정부, 지방 분권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예. 지금 아주 쉬운 예로 들어주셨어요. 특히 경제는 더 심해요. 경제는 경제 구조가 완전 틀리거든요. 네, 네. 네. 네, 경기도 경제 구조와 네. 뭐 다른 쪽 경제 구조가 완전 틀린데 그것도 같은 잣대로 취업 정책도 국가에서 내려주면 획일적이잖아요, 사실. 네, 네. 이게 그쪽에 맞게끔 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 지방 사정에 맞춰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정말 많이 연구하신 거가 너무 알겠잖아요, 저희가. 근데 말씀 중에 뭐 미국 얘기도 하셨고 예. 일본 얘기도 하셨어요. 다양한 또 뭐 나라의 사례들을 연구를 해보셨잖아요. 예. 추구하시는 지향 모델이 있으신가요? 지금 따로?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프랑스도 지방이 이번에 2007년도인가요? 7년도, 12년도 두 번에 걸쳐서 지방에 힘을 더 실어주는 걸로 네. 네. 법이 개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중앙은 가급적이면 외교, 국방, 그다음에 경제 큰 틀에서의 정책 정도만 관여를 하고 네. 나머지는 지방에 어느 정도 맡기는 거예요. 특히 복지, 안전, 치안 뭐 이런 것들, 경찰, 그다음에 경제마저도 많이. 그래서 어떠한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거기는 지방 의회의 의원들 중에 몇 명을 뽑아가지고 국회로 네. 보내는 방식이에요. 프랑스가. 네. 근데 나중에 그러면 지방 의원도 하고 있고 국회의원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어느 거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을 하라고 요청했더니 70% 넘게 네. 난 지방의원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으로서는 지방의원이 훨씬 더 본인의 영향을 발휘할 기회가 더 많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다 중앙에 가려고 하죠. 무조건 이제 네. 국회로 왜냐하면 가고 그건 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네, 중앙에서는 국민들이 직접적인 연관 없지만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중앙에서 하고 네, 네. 정말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는 지방에서 해야 된다고 좀 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네. 주민 주권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게 그렇죠. 바로 경쟁력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러기 때문에 지방 의원들에 대한 어떤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권한 같은 거를 권리? 많이 권리 예, 그렇죠. 그런 걸 예. 많이 부여를 했을 때 더 예. 일하고 싶고 그런 그렇죠.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이게 뭐 단기간에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고 예. 오늘 위원장님 나오셔서 네. 지방 분권에 대한 지방 정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네요. 자, 이제 지방 정부 분권에 대한 이야기 좀 잠깐 이제 하고요. 지역구 현안 한번 살펴보도록 지역구요? 하고요. 이렇게 인터뷰 나오셨으니까 과천 과천, 네, 사랑합니다 과천. 과천 전체 아파트 단지의 3할이 현재 재건축에 이제 예. 있네요. 과천이 이 때문에 뭐 몸살도 앓고 또 관심도 많이 갖고 예. 어떻습니까 현재 분위기가? 과천이 행정도시잖아요. 네, 네. 정부청사. 근데 정부청사는 떠나고 이제 다른 네. 정부기관들이 좀 들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전에 이제 정부청사가 만들어지고 그때 다 입주했다가 이제 다 낡아서 특히나 뭐 수돗물, 녹물 나오고 주차장이 네. 너무 협소하고 이래서 이제 다들 재건축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16,000명 정도가 인구가 줄었고요. 네.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과천이 공동화 현상이 좀 일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2, 3년 뒤면 네네. 다시 극복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 그다음에 환경 문제 이걸 되게 각별히 신경 쓰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주민 공동체가 좀 붕괴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줄이 전에 우리 이제 3단지는 미리 개발이 됐는데 거기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6년 전에 나갔다 오신 분들 채 20%가 안 되게 그래요?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주민들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됐고요. 이제 과천 다음이 그거였는데 자연 속에 네네. 주민들의 소통이 좀 잘 이루어지고 마을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네. 네. 도시 속에 있는 마을이 아니라 정말 전원 마을이라고 표현 얘기되는 것처럼 우리 동네. 네, 우리 동네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게 이제 고층으로 바뀌면서 그런 걸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시도하고 있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그런 거 위주로 좀 개발되는 것들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주민 커뮤니티의 고민을 네. 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천도 그렇고. 합창단 만드세요. 그 좋죠. 네, 맞습니다. 합창으로 어우러지는 네. 우리 동네. 자, 오늘 참 여러 가지 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마치 저는 하나의 멋진 강연에 들은 것처럼 네네네.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거든요. 이 말은 즉슨 지휘를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시간이 저희가 네. 다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네. 네. 의원님 아직 하실 말씀 많으시죠? 과천을 위해서는 할 얘기 더 많은데 네. 제가 공약 완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과 네. 과천 시민들께서 네네. 믿고 찍어주셨으니까 네. 좀 더 믿어주시면 네. 과천에 더 나은 그리고 경기도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맡으신 특별위원회도 역할 예. 잘 해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뭐 시청자 여러분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지방분권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지금까지 제10대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분권 개헌과 법령 정비를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 같고요. 또 중앙정부의 그런 권한을 좀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의 활약 기대해 보고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풀뿌리 민주주의니까요. 그 씨앗을 잘 꽃피우기를 저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의정돋보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